이번에 테마 2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2번은 테마 1번보다 조금 더 길게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테마 2번 별의 진화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인데 일단 별의 탄생은 성간 물질이 뭐 수소나 헬륨, 먼지, 얼음 알갱이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가스 구름 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성간물질이 뭉쳐져서 자, 거기 중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는 당연히 질량이 높다는 거니까 중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물질들을 끌어다가 뭉쳐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이 존재했었겠죠. 그 부분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항상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성운 한 개당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할 수 있겠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랑 압력이 높아진다. 왜냐면은 수축하기 때문에, 수축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테마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팽창한다는 건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수축한다는 건 온도가 감소한다. 다시요.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이고, 팽창이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이고, 수축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조금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자,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 요거 1000만 켈빈 이상이라는 거 외워야 됩니다. 제가 몇 개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록색 별표 치는 게 빨간색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뭘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뭐가 되는 반응입니까? 헬륨이 되는 반응인데 그때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에인슈테인 아저씨께서 주장했었던 결국에는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이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방출하냐면 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의 설명은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자면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과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여기 중력과 기체압이 일정해서 평형을 이룬다. 자, 기체압은 여기 보시면 수소 헬륨 만들어지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 이게 기체압, 그리고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노란 게 기체압, 빨간 게 중력이겠죠. 요게 힘이 같아지면서 주계열성의 크기는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성 일생의 85%, 즉 가장 깁니다. 주계열성이 가장 당연히 그래서 많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관측이 된다. 그죠? 수소는 겁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계열성이 결국엔 별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질량이 큰 애와 질량이 굉장히 작은 애로 구별하는데 질량 작은 애는 대략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고 질량이 큰 애는 태양의 대략 10배, 뭐 100이 아니고 10배 이상. 어이구, 왜 이러니? 자, 10배 이상의 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된다. 요거는 태양의 10배 이상, 얘는 태양 정도의 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 정도의 별 같은 경우에는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거를 거치게 되는데 적색거성, 초고성 이름 알아야겠죠. 자,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고갈된다?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되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냐면 여기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 자, 탄소는 무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게 탄소입니다. 탄소 핵융합 반응은 탄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요게 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밖으로 미는 힘이 기체압이었죠. 결국 이 기체압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체압이 없어지니까 중력이 더 세니까 뭐가 돼요? 내부로 당기는 게 센 거야. 그래서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항상 온도 어떻게 된다고?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중심부 온도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중심부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헬륨이 직접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중심부가 탄소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적색 거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색 거성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심부는 백색의 성, 바깥쪽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우리 행성상 성운은 그림 봤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림 그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심부고 얘는 외부 쪽에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양의 10배 이상 해버린 초고성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수소가 고갈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겠죠.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기체압이 없어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이번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또 탄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뭐 네온이나 마그네슘 이번에 네온이 핵융합 반응해서 산소나 마그네슘 뭐 산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규소나 황 그러다 어디까지 만들어지는지를 외워야 되냐면 철입니다. 이 철이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중심부가 철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광성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중심부에 뭔가 원자가 고갈됐다가 그래서 수축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또 핵융합 반응하고 이러죠. 핵융합 반응 했다가 안 했다가 핵융합 반응 했다가 안 했다가 하죠. 근데 빛이 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랬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멈출 때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걸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원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다가 모두 철까지 바뀌게 되면 순간적으로 뭐만 생겨요? 중력만 남는 거야. 더 이상 온도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압이 없으니까 결국엔 중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응축됐다가 빵 터지는 걸 뭐라 부르냐면 초신성 폭발. 그래서 우리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게 뭐 우라늄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여기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뭐 행성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일대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얘네 중에서 더 무거운 애가 있고 덜 무거운 애가 있겠죠. 더 무거운 애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로 바뀌게 됩니다. 얘네가 지금 질량이 큰 애들이잖아. 질량 큰 애들 중에서도 개 큰 애들, 그러니까 대빵 중에서도 대빵 애들, 그런 애들은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래도 그냥 무겁긴 한데 뭐 무거운 애들 중에서는 그냥 그런 애야 라고 하는 애는 중성자별이 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질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빛까지 당겨가지고 완전히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블랙홀 관측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빛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왜냐면 빛이 들어가니까 회전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빛이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요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테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테두리 가지고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별은 이제 좀 더 가벼운 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